나주에서 또다시 AI가 발생해 농장 간 수평 감염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AI 위기 경보도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격상됐습니다. 철새떼가 김과 매생이 양식장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어 어민들이 밤낮 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아시아 인권운동가들이 평화적이고 합법적 방법으로 대통령 탄핵을 추진하는 한국 민주주의를 부러움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는 20일부터 운전면허 시험이 어려워지면서 서둘러 면허를 따려는 사람들로 면허 시험장들이 북새통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 최대 오리 산지인 나주에서 또다시 AI가 발생해 농장 간 수평 감염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AI 위기 경보를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격상했습니다. 정용욱 기자입니다. 17,000마리를 사육 중인 나주의 한 유경오리 농장에서 예방적 살처분이 이루어집니다. 간이 검사 결과 H5형 AI 바이러스가 검출됐기 때문입니다. 외부로 확산을 막기 위해 출입하는 차량 및 사람에 대한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농장은 지난 10일에 고병원성 AI 확진 판정을 받은 나주 종오리 농장과 직선거리로 1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철새가 매개체인 수직 감염과 달리 농장 간에 전파되는 수평 감염의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일단 방역당국은 나주의 두 농장 사이에 산이 가로놓여 있고 역학적 관계가 없다며 수평 감염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습니다. 역학적이라는 얘기는 파료 차량이라든가 거기에 드나들었던 차량이 계열 회사도 다르고 해서 전혀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AI 전파 속도가 너무 빨라 발생 농장을 중심으로 거리에 따라 예방적 살처분과 가금류 이동을 제한하는 등 수평 감염 방지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전남에서는 지난달 16일에 해남에서 AI가 처음으로 발생한 이후 한 달 만에 모두 7곳으로 확산돼 총 43만 7천 마리가 살처분됩니다. 전국적으로는 1,600만 마리에 달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AI 위기 경보를 경계에서 심각 단계로 격상하고 통제 초소를 전국의 주요 도로로 확대하는 등 대응 조치를 강화했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요즘 김과 매생이 양식장에서는 어민들이 철새와 밤낮 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 철새떼가 지나간 자리는 쑥대밭으로 변해버리기 때문에 어민들도 필사적입니다. 문현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완도 약산도의 한 매생이 양식장. 매생이 발이 수면 위로 노출되는 시간이 되자 청동오리 떼가 찾아들기 시작합니다. 발에 달라붙은 매생이를 뜯어먹기 위해서입니다. 수백 마리에서 많게는 수천 마리가 습격하면 양식장은 한순간에 폐허로 변해버립니다. 철새가 지나간 자리는 다시 수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로 이제 끝이기 때문에 내년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저희가 더 조금 조심하고 있습니다. 매생이와 김 양식장에서 철새 폐가 발생한 것은 10여 년 전부터입니다. 어민들은 겨울철마다 철새를 쫓기 위해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양식장 한가운데 허수아비를 세우고 초소도 만들어 밤낮 없이 감시하고 심지어 승용차를 싣고 경적을 울리거나 헤드라이트를 비춰 쫓아내고 있습니다. 이마저도 효과가 떨어지자 올해부터는 철새 퇴치용 소형 선박까지 만들었습니다. 한 해 농사를 지키려는 양식 어민들이 철새와의 전쟁으로 한겨울 홍역을 치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식은 아시아 인권운동가들에게도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인도 인권회에서 만난 그들은 평화적이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대통령 탄핵을 진행시키고 있는 한국의 민주주의를 보고 큰 부러움을 나타냈습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1998년 광주에서 선포된 아시아 인권 헌장 20주년을 앞두고 시대 변화에 맞춰 헌장을 수정하기 위해 아시아 각 지역의 인권 활동가들이 인도에 모였습니다. 각자 출신과 관심은 달라도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대통령 탄핵 사태에는 모두가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평화로운 촛불 집회가 결국 국회에 대통령 탄핵 가결까지 이끌어냈다는 사실은 이들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That's and then when I see in the television these people with candle night coming together, it was very, very impressive.
불이한 권력을 평화적이고도 합법적으로 권좌에서 밀어내는 것만으로도 민주주의가 성숙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It has not happened to any other country. Thailand tend to look at Western countries as examples. I think now we should look at Korea as example. Yeah, this is a great democracy. 대통령 탄핵 가결과 탄핵 심판, 대선으로 이어지는 이행 과정은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한 아시아의 다른 나라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at the people could assert themselves so that the democratic process could act and impeach a president is therefore a very important landmark in the progress of democracy in Asia. 탄핵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뭘 잘못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 있게 이제 물어보고 있습니다. 아시아의 인권운동가들은 이후에 진행될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과 차기 조기 대선 일정을 차질 없이 진행시켜 명예 시민혁명을 끝까지 성공적으로 이끌어주길 바란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인도 케랄라주 드리스에서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권노갑 전 고문이 5.18 민주화운동 보상을 신청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권노갑 전 고문과 이훈평 의원 등 동교동계 인사들이 어제 광주시청에서 5.18 보상 신청과 관련해 청문 심사를 받았습니다. 권 전 고문은 사후에 국립 5.18 묘지에 안장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보상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7차 보상에는 500여 명이 신청서를 냈고 보상 여부는 내년 2월쯤 결정됩니다. 오는 22일부터 운전면허 시험이 어려워지면서 서둘러 면허를 따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데요. 특히 수능을 마친 학생들도 몰리면서 면허 시험장이 만원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미지 뉴스 리포터입니다. 전남의 한 운전면허 시험장 민원실. 눈까지 오는 평일이지만 시험 접수를 위해 번호표를 뽑고 기다려야 할 정도로 북적입니다. 오는 22일부터 면허 시험이 다시 어려워진다는 소식에 사람들이 몰린 겁니다. 특히 수능 시험을 끝낸 고3 학생들도 쉽게 면허를 따기 위해 조금 더 서둘렀습니다. 22일부터 시험이 어려워진다고 그래가지고 기능까지만 시험 봐놓으려고 왔어요. 요즘 많이 쉬워지고 그래서 괜찮을 것 같아서 같이 보러 왔어요. 실제로 올해는 운전면허 시험을 접수한 사람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2배가량 늘었습니다. 그래서 서두르면 하루 안에 볼 수 있었던 기능시험도 2, 3일 전 미리 예약해야 할 정도입니다. 도로주행 같은 경우는 한 2, 3일 정도 밀리기 때문에 2, 3일 전에 예약을 하시면 된다 생각하시고요. 기능시험은 한 이틀 정도 밀립니다. 그러니까 그걸 감안해서 시험이 어려워지게 된 건 간소화된 시험이 초보 운전자들의 사고율을 30% 이상 끌어올렸다는 지적에 따른 겁니다. 기능시험을 강화해 좀 더 훈련된 운전자에게 면허를 주겠다는 취지입니다. T자 코스로 불리던 즉각 주차가 부활하고 교차로 통행 같은 까다로운 항목도 추가됩니다. 사고를 줄이고 예방하기 위해 어려워지는 운전면허 시험이 아직 면허를 따지 못한 사람들의 마음을 더욱 바쁘게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미지입니다. 문화관광 해설사를 아십니까? 관광객에게 지역의 문화유적이나 관광지에 대해서 해설해주는 안내자입니다. 전남에선 300명 정도가 일하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외국어가 가능한 해설사는 10%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중국어가 가능한 사람은 이렇게 13명뿐이었습니다. 지난해 전남을 찾아온 외국인 관광객 3명 가운데 1명이 중국인임을 감안하면 너무나 터없이 부족할 실정입니다. 또한 지역에 따라 편차도 컸습니다. 여수는 12명, 그리고 광양은 4명이 있는데요. 나주와 구례, 보성 등 8개 시군에는 단 1명도 없었습니다. 하루 활동비가 4만 5천 원 정도에 그치다 보니까요. 외국어와 문화 역사에 대해 잘 아는 인력을 찾는 게 사실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남은 다문화 가정 이주 여성을 고용하는 등 외국어 능력을 갖춘 해설사를 확충할 예정입니다.
카드뉴스였습니다. 겨울 스포츠 명소로 자리 잡은 광주시청 야외 스케이트장과 얼음 썰매장이 내일 개장합니다. 올겨울 야외 스케이트장은 내년 1월 말까지 46일 동안 운영되고 이용요금은 지난해와 같이 장비 대여료를 포함해 1시간당 1,000원입니다. 특히 올해는 매주 수요일 오후에 1시간씩 장애인 스케이트 체험 교실도 운영됩니다. 54일 동안 운영됐던 지난 겨울의 경우 이용자 수는 8만 7천여 명으로 하루 평균 1,600명이 다녀갔습니다. 오늘도 찬바람이 불면서 매서운 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다행히 주말인 내일부터는 추위가 풀린다고 합니다. 자세한 주말 날씨 백단비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겨울밤 화려하게 수놓은 형형색색의 불빛. 양림동에 미리 크리스마스가 찾아왔습니다. 골목길 곳곳에 주민들이 만든 각종 트리와 알록달록한 빛으로 물든 건물 외벽이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을 붙잡습니다. 두툼한 외투로 무장한 사람들은 추위도 잊은 채 발걸음을 멈춥니다. 크리스마스 분위기도 나고 추운데 이런 거 보고 있으니까 좋은 것 같아요. 오늘 광주의 낮 최고 기온은 4.1도로 어제보다 1도가량 높았지만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는 훨씬 낮았습니다. 오늘 어제보다 추워가지고 오늘 패딩으로 완전 단단히 입고 왔어요. 내일부터 당분간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은 기온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침 기온은 영하 1도로 출발하겠지만 낮 최고 기온이 1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일요일에는 낮 기온이 12도까지 오르는 등 다음 주 후반까지는 포근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큰 데다 감기 가능 지수가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어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MBC 뉴스 백단비입니다. 오늘 오후 5시 50분쯤 광주시 서구 상무지구의 한 건물 7층에서 불이 나 20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건물 식당에 있던 시민들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건물 주방에서 불길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갑질 횡포를 벌인 380여 명이 경찰의 특별단속에서 적발됐습니다. 광주지방경찰청은 지난 9월부터 100일 동안 갑질 횡포 특별단속을 벌여 아파트 경비원을 담뱃불로 지져 얼굴에 화상을 입힌 53살 이모 씨 등 모두 380여 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11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블랙 컨슈머 유형이 전체 67%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고 분석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8차 시국 촛불 대회가 내일 저녁 광주 금남로에서 열립니다. 박근혜 퇴진 광주운동본부는 내일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광주 금남로에서 8차 대회를 갖는다고 밝혔습니다. 자유발언과 정당발언, 공연을 치른 뒤 저녁 7시부터 금남로 촛불 대행진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대선 주자로 분류되는 박원순 서울시장도 내일 광주 촛불 집회에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